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음도 없고 교통정체도 없고 깨끗하고. 하지만 이 작고 평화로운 섬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십만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작은 외딴 섬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 걸까요? 지식행서. 그 비밀은 바로 극도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피난처에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하마 같은 인구가 적은 섬이 조세피난처의 대표적인데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극소수 거대 자산가들이 법의 허점을 뚫어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결과 탄생한 것이 조세피난처입니다. 글로벌 연구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80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당시 세계 3위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자산가들은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세웁니다. 페이퍼 컴퍼니란 물리적인 직원도 책상도 없이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비용은 몇백만 원에 불과하며 연간 유지비도 수백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거대 자산가들은 적은 투자로 세금 회피용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 공룡들은 이 통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검색창 뒤에는 수십 년간 세금을 피해온 치밀한 금융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글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라는 전략을 씁니다. 이 전략은 여러 나라의 법인들을 샌드위치처럼 정교하게 겹쳐 세금 계산을 매우 복잡하도록 만들어서 증발시킵니다. 구글은 유럽에서 발생한 매출을 일단 법인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자회사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덜란드에 세워진 또 다른 법인으로 천리합니다. 네덜란드로 가는 이유는 EU 영내 국가로 송금 시 원천 징수 세율을 면제받는다는 EU 조세 조약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덜란드로 간 매출은 마치 샌드위치 속의 재료처럼 복잡한 매출액의 시스템을 통해 숨겨지고 축소됩니다. 그리고 돈의 최종 목적지는 세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있는 구글의 지사입니다. 복잡한 국경과 법규를 넘나드는 회계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법의 틈새를 창의적으로 조합해 세금을 증발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회계의 마술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왜 늘 케이맨 제도, 버뮤다처럼 지도에서 점 하나에 불과한 작은 나라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프랑스나 독일 같은 거대 국가가 법인세를 없앤다면 매년 수십, 수백조 원의 세수가 증발하여 사회 보장 제도가 붕괴하고 국민적 저항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곧바로 정권을 위협하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7만 명 남짓의 케이맨 제도 같은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들 나라는 내수 경제는 거의 없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곧 국가 존립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세수 기반이 약하니 세금 없는 나라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 세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들은 자본을 유혹하기 위해 제로에 가까운 낮은 세율, 계좌주의 및 기업 소유주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이 매우 간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만 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 정치가 안정적입니다. 사회적 불안은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합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강대국의 보호입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영국 법 체계를 사용하고 파운드를 쓰며 심지어 영국 해군의 안보 보장을 받습니다.
스스로는 잡지만 뒤에 픽브라더를 업고 있기에 전 세계 자본이 안심하고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조셉 피난처는 세계 각국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 타격에도 불구하고 조셉 피난처가 굳건히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덕적 비난보다 얻는 경제적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나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통해 막대한 외화가 유입됩니다. 페이퍼 컴퍼니와 펀드가 등록될 때마다 수많은 달러가 국고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둘째, 전문직 인력이 늘어납니다. 산업 구도가 취약한 작은 나라에서도 은행, 법률, 회계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법인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 등록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도 기타 비용이 국가의 엄청난 수입원이 됩니다. 이 작은 나라들은 이 수수료만으로 GDP의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구조가 금융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국제 금융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나라 전체가 휘청입니다. 스위스는 2018년 수백 년 동안 유지해온 은행 비밀주의를 포기했는데 엄청난 금융 자본이 유출되고 금융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이익이 금융 관련 외국 기업에만 집중되면서 일부 고소득 금융 전문가와 대다수 국민의 소득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셉 피난처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돈은 언제나 규제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며 가장 큰 이익을 보정하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움직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가 무너지자 룩셈부르크의 펀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 싱가포르의 금융허브가 재빨리 그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조셉 피난처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규제와 단속을 외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통로를 교묘하게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동시에 수혜자라는 이 자기 모순이 조셉 피난처를 영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 조셉 피난처는 법의 틈새에서 태어난 기형적인 존재입니다. 슈퍼리치들에 의해 움직이는 이 마법의 섬은 국제사회의 공정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본에 멈출 수 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과연 인류 역사에서 언제쯤 살아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